저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성명서. 11살 딸을 모델로 세운 손효상 작가 부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 지난해 12월 14일은 일본 대사관 앞 인근 율곡로 이 길에 손효상이 세워진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1년 연말 일본 대사관 앞에 손효상이 세워진 이래 10년 동안 국내에 150개, 해외에 30개 가량의 손효상이 세워졌고 전국 240여 중고등학교에도 작은 손효상이 설치되었다. 11살짜리 딸을 의자에 앉혀놓고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델이 되어주기를 부탁했다는 작가의 말은 실로 충격적이다. 196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안부는 일반적으로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 즉 매춘부라는 지칭한 것이라 하였듯이 위안부는 성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말대로 초등학교 4학년 나이의 어린 딸에게 위안부의 실상을 그대로 알려주었다면 아동학대에 가까운 일이며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를 시키거나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 행위를 알려주었다면 이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어린 자식에게 거짓과 증오를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부모가 할 짓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위안부 문제라는 거대한 거짓말의 파도 위에 올라타 있다. 정의연을 비롯한 위안부 운동단체는 강제동원, 성노예, 전쟁범죄라는 거짓말을 생산하고 여성가족부는 이를 정당화시켜주고 조각가는 거짓 상징물을 세우고 언론은 언론대로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이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구성원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한일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안타깝게도 이 모두는 저 정의기억연대의 거짓말에서 기인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거짓말을 하는 어른이 되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어린 자식에게 거짓 역사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조각가 부부는 진정으로 반성하여 자식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0년 3월 30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벌써 우리 집회가 81차입니다. 81차. 2019년 연말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으로서 독립적인 활동한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80차입니다. 80차에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활동한 결과 이 정의연의 위안부 사기극이 점차 붕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들의 거짓 행각을 온 세상에 밝혀놓을 겁니다. 이 정의기억연대회는 1991년 8월 14일부터 윤종옥이라는 이화여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아닌 김학순을 내세워서 사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기극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그야말로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이 집단은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 너희들의 사기 행각에 온상이 된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위안부 사기극의 온상입니다. 이것들이 이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사기극을 후원하고 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됐다고 하지만 이 여성들은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여성입니다. 직업여성은
포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용관계의 여성이지 일본군의 동원 대상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가거나 유인유기에 납치당한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인유기에 납치당했다,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경찰에 끌려갔다, 이런 거짓말을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이 땅에서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연의 불길처럼 번지면서 어느 누구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이 땅에서 위안부 문제는 그야말로 성역이고 금기어입니다. 소속된 정의원에 소속되고 위안부 사극위에 소속된 그 단체의 구성원들조차도 자기네들이 거짓말하는 줄을 모릅니다. 왜? 30년 동안 세뇌교육을 시켰고 스스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밝혀집니다. 과거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들기면 김학순이가 어떻게 잡혀갔고, 김학순이가 양아버지에게 40원에 팔려갔고, 기론호기가 20원에 팔려갔고, 친구하고 중국에 돈 번다고 압록강을 건넜고, 이용수가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서 돈 벌러갔고, 김복동이 엄마가 챙겨주는 꼬깃꼬깃 접어주는 1원짜리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모든 정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기치지 마십시오. 계속 그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일본의 윤방 선생님, 그리고 윤방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도 애초에 이 위안부 사기극을 시작한 집단이 바로 일본의 좌파들입니다. 아사히 방송입니다. 아사히 신문입니다. 이런 일본의 좌파들, 이 사기꾼 집단부들도 반드시 분쇄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가 우리 일본에서도 이 위안부 사기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윤방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것을 공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활동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 활동이 계속되는 한 이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사기극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발붙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보일지 궁금해서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말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간에 다소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 시기에는요, 이전에 초등학교 2, 3학년의 아이들보다는 말귀도 잘 알아듣고 교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대체로 예쁜 짓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 외모에 무척 신경을 쓰고요, 옷이나 헤어스타일, 글씨체 등 그 당시 유행에 민감해서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다고 하고요,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높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시기에 자기 주장이 강해서요, 왜 그런지 이유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런 건 제시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대체로 이때부터 어른들에 대해서 반항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쯤에 교과서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5년 동안이나 지배했다라고 가르치게 되면요, 아이들의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요, 간혹 정의감에 불타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흥분해서 책상을 내리치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왜 갑자기 11살, 즉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이 바로 자신의 11살짜리 어린 딸을
위안부 소녀상의 모델로 삼았던 김은성, 김석영 작가 부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날이거든요. 다음은 빈 의자에 새긴 약속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가 노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신의 11살짜리 어린 딸이 위안부 소녀상의 모델이 되었는가를 동상 제작자가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소녀상은 처음에 11살에서 15살 소녀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이후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소녀로까지 구성이 되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논의와 감정이입을 거쳐 조금씩 모습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즈음 소녀상에 어느 정도 흙을 붙여 작업을 진행했고, 세밀한 표현을 위해 옷의 주름 같은 실물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앉아있는 소녀상을 만들려면 옷주름의 흐름과 전체 몸의 흐름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복을 사놓고 누구에게 입혀 자세한 표현을 알아볼까 고민하던 중에 딸에게, 여기서 작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딸의 실명을 노출시켰지만 저는 감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학생의 인권도 소중하니까요. 딸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의상 모델을 해줄 수 있겠냐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딸은 흔쾌하게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표현하는 작품의 모델로 딸을 세우는 것에 불편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작가도 불편했다고 하네요. 다른 소녀가 모델을 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딸은 한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소녀상 모델을 섰고, 오랜 시간 꼼짝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은 그렇게 며칠 동안 작품을 위한 모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는요, 일제강점기 때에 끌려간 소녀들이 떠오른다면서 자신의 딸과 위안부들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김은성, 김석영 작가 부부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요, 정대협에서 발간한 증언집 시리즈들을 읽어는 보셨습니까? 아니, 1993년도에 발간한 최초의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이라는 이 책 단 한 권이라도 읽어는 보셨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라고 알려진 그들이 증언한 증언집입니다. 그들의 증언 중에 어디에서 도대체 누구의 증언이 모티브가 되었길래 11살짜리 어린 아이를 위안부 피해자의 모델로 할 생각을 한 것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40명의 피해자들 중에서요, 누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는지도 실명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과거에요, 당신들은 2014년도에 민족문제연구소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 특히 모든 국가의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고 싶다. 위안부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곳 어디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마치 당신들의 작품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도 되는 양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세우려 한다면요, 적어도 역사를 바르게 알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구호 외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뒷부분 철거하라 부분만 3번 저를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상은 국제 사기극의 상징물이다. 소녀상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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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은 역사 날조 조형물이다. 소녀상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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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천에 세워진 흉물 소녀상을 당장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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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언제나 발로 뛰시는 살아있는 기자정신, 우리 곽은경TV의 곽은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은경TV의 곽은경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안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 오셨다. 그래서 오늘.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스탑하니까 차를 딱 움직이더라고. 끌려가는 줄 알았고, 우리 여성들이 일본인들한테 무차비 성폭행 당하고 짓밟히고 살해당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제가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에서도 일본한테는 꼭 이겨야 된다고 제가 응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저들이 위안부 그 어르신들을 할머니들을 쭉 사진을 나열해놓고 알리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사기였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끌려갔는데. 근데 이거를 자꾸 듣다 보고 저도 이제 찾아보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끌고 갔다면 성폭행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여성을 저 멀리까지 대만에 다른 나라까지 그 지금에 비하면 여권이잖아요. 여권을 받아가지고 그 여성의 여권까지 가져가서 그곳에 가서 성폭행을 하고 죽인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난한 집 딸들만 끌고 갔을까? 만약에 위안부로 가면은 예쁜 여성들만 공녀처럼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나라에서 공물을 바치듯이 공물을 바친 거잖아요. 그죠? 인삼이나 말이나 뭐 쌀이나 이런 걸 바치듯이 그 여성을 천원을 바쳤는데 왜 예쁜 천원을만 끌고 갔지? 왜 가라는 집 딸들만 그렇게 끌고 갔을까? 저는 그거에서 진실을 알게 됐고요. 지금은 점점점 알다 보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퍼즐이 풀리듯이 다 풀립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가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네가 그 시대에 살았냐? 네가 전문가냐? 일본이 끌고 간 거 맞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일본 납치비가 돼서 그러느냐? 위안부를 끌려간 여성 맞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실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곡사TV나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은 많은 진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고요.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마음은 열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신다면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인구는 1000만 명이나 그랬죠. 굉장히 가난했고 일본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심했고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러 옵니다. 그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돈을 벌러 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조선 말기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러 일본으로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번다니까 돈을 벌러 간 여성들이고 또 그 당시에 지금 북한을 보면 됩니다. 북한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달나라가는 이 시대에도 굶어 죽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북한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조선시대 때 그 말기에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시대에 너무 가난하니까 자식을 팔아먹는 그런 부모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돌아가서 지금의 잣대로 그 시대를 보면 끌려간 나라 끌고 왔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해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정말 간단한 거였어요. 돈 벌러 간 여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으면 이 진실의 눈이 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그 진실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위안부는 돈 벌러 간 여성입니다. 이상입니다.